저희가 춘희 아줌마가 알려주는 부동산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부동산 꿀팁은 바로 왜 일반인들은 돈이 되기 힘든 땅을 사려고 할까요? 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왜 일반인들이 사려고 하는 땅은 돈이 되기 힘든 땅을 사려고 할까요? 일반인들이 땅을 살 때 정확한 투자 목적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건만 제가 물어봅니다. 그 땅을 왜 살려고 하십니까? 물으면 사놨다가 돈 안 되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지금 사고 사는 그 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말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끝났다, 원룸이 끝났다, 대폭락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너무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이제 투자처를 땅 쪽으로 너도나도 오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을 하는 사람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급합니다. 일단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면 아직까지는 아파트만큼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사람들 머릿속에 사기라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땅을 사면 손해 안 본다는 얘기도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 안 본다는 건 뭐예요? 손해를 마이너스. 봤다는 거죠. 손해를 봤다는 거 이익 보려고 사지 뭐 농사 지으려고 사는 사람은 특별하게 빼놓고요. 농사 짓지 않고 투자로 가 있는 사람은 이득을 봐야죠.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투자 볼 수 있는 데 가서 땅을 사는데 그냥 허벌판에 가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 깔리지만 용도를 떨어뜨려 놨지만 지금 도시 하나가 개발이 되면서 그 옆에 확산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곳에 가서 분명히 제가 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자세히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 놨거든요. IC 부근, 국도와 고속도로가 아울러지는 곳,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나오면서 진입로가 생기고 있는 나오는 길 있잖아요.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돼서 그쪽에 가서 주변에 땅을 사야 된다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IC 부근은 너무 비싸요. 비싸면 이거 어떻게 비싼 해결해야 만큼 될까요? 값어치를 하니까 그 근방에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그다음에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 너무 어떻게 소액 가지고 가가지고 움직이려면은 돈을 좀 더 모으시는 게 또 좋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시면서 무조건 대출이 이렇게 갖고 자꾸 살락하는 건데 그것도 무리입니다. 일단 너무 마음 급하게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내가 나중에 이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지가 들어오면은 사람들한테 팔고 나오겠다든지 농사를 지을 사람이 들어오면은 팔고 나오겠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좀 보시고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경기도면 경기도 아니면은 뭔가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난리야, 제주도면 지금. 제주도 이렇게 막 이슈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쫙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소문을 듣고 IC 부분을 사려고 하면은 이미 땅값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몰렸기 때문에 나도 사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 싼 거를 그래도 좀 찾아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사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크는데 지금 되게 큰 한숨을 쉬셨는데 내가 여윳돈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지고 뭔가 되려고 한다면 1억짜리 IC 부근에 땅이 있는데 내가 5천만 원밖에 들고 있지 않아서 IC에서 멀리 떨어진 5천만 원짜리 계획관리 지역을 사는 것보다 1억이 모일 때까지 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지역에 될 만한 데를 찾는 게 다른 지역에 내 돈에 맞게끔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내가 1억인데 5천밖에 없어가지고 현재에 그랬는데 1억 모을 때까지 뭐 그 땅값이 그냥 있습니까? 올라가지. 이 부동산은 간단 명료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건 이렇다, 이건 전 들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땅을 사놔놓고 언론에서 개발 이슈에 대한 붐을 한번 때려버리면 그 흐름을 타가지고 또 사고 팔면서 이득을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못 사겠거들랑 기간을 아주 오랫동안 두고 그냥 던져놨는다고 생각하고 그 땅이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타이밍에 의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가치가 딱 형성되는 그때 판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5년 있으면 팔면 될까요? 10년 후에 팔면 될까요? 10년 있다가 안 되면 내가 들어가면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다시 하랍니다.
마음은 그래 초심의 마음인데 나중에 되면 어떤 줄 아세요? 땅이 개발될 때까지 돈 될 때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겨워서 또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지겹기도 하겠지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도 초창기에는 정말로 땅이 2, 3년 만에 무조건 돈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번 계획에 의해가지고 딱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미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멘붕이 오잖아. 뭐야 이거 지금 2, 3년 만에 내가 돈이 된다 하고 들어갔는데 계획이 늦어지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투자할 때 이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기간이 늦어지는 거를 꼭 다른 얘기는 안 해도 늦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 지역마다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땅을 살 때는 땅이 가치가 돈이 됐을 때까지 무조건 가져갈 용기를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급한데 뭐 안 팔고 왜 하겠습니까? 급한데. 근데 급한데도 팔지 않고 넘어가면 어느 때고 되면은 내한테 버팀목이 돼서 내가 또 일을 쓸 수 있는 뭐 하나의 그게 된다고요. 급할 때마다 다 풀으면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 최은식님께서 토지도 대출 끼고 사도 되나요? 라고 예, 물어보시네요. 내가 단피지를 살 때 논이나 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팔 때 어쩝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집을 담보로 해가 대출을 해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장기적으로 갚는 거잖아요. 땅에도 그렇다고요. 왜 땅에만 특별하게 막 갑자기 벼락부자 돼가지고 뭐시 그거 될 거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사는 것만큼 땅에도 그런 가정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지 급하게 투자하고 급하게 하다 보면은 급하게 먹는 게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은 이렇게 늘 가는 거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평수를 다 못 살면은 또 지주 자체가 또 분할해 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땅이 놓으면은 뭐 친구라든지 옆에 지인이라든지 같이. 아니면 같이 뭐 낯선 사람이라도 부동산의 소개로 같이 들어가 가지고 지분 등기로 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산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시면 분명히 방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좋은 땅을 사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고 게으른 사람은 좋은 땅을 못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 막내 작가 얘기가 맞는데 부동산에 발품을 많이 팔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직장인이 아니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아야 되고 생활비도 벌여야 되는 상태에서 주말마다 현장에 가서 발품을 판다고요. 너무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서류 들고 현장 가면 금방 그거 알아질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해가 살락하면은 또 10년 세월이 3년 세월이 흘러가 버릴 텐데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땅값은 자꾸 오르고 여러 규제나 이 정책이나 이런 게 자꾸 바뀌어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를 찾으시라니까요. 공부를 하는 거는 토지 이용 계획 하기 전에 땅에 이는 서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시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거는 뭐냐 서류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 정보 그대로 될 거다. 내가 만들어내는 청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정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이잖아요. 현장에 가서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아 저거 땅에 돈이 되겠네 하고 돈나무가 걸려있는 줄 아세요? 모릅니다. 현장에 가면. 되게 흥분하셨는데 아, 제가 그게 또 결국 그건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잘 하려면은 발품을 파는 것보다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식은 내가 알아둬야 공부.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나한테 좋은 땅을 소개해 주는지 사기를 치는 건 아닌지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네, 하시는 그 거잖아요. 정도면 충분한데 일일이 저희들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전문가를 못 믿는다 하면은 뭐 더 이상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활용해 보시면은 나한테 큰 이득이 생깁니다. 여기 최은식님이 좋은 전문가에게 돈을 많이 줘야 한다고 맞아요. 하시는데 저도 돈 좋아하니까 돈 많이 주시는 분한테 좋은 물건 드립니다. 근데 일반 부동산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수수료 좀 더 챙겨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먼저 좋은 땅이 오면은 바로 소개해주지. 뭐 수수료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돈 없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안 주지 않아요? 아니 좋은 거 있어도 얘기 안 하죠.
뭐 내한테 돈을 작게 줬는데 그래서 수고했다고 좀 더 물어. 바카스라든지 아니면 식혜도 아니, 갖다 식혜도, 주면서 왔다 갔다 그건 아니고 무조건 돈인가요? 바카스 뭐 필요 없고 그냥 돈은 돈이네. 찾으면 됩니다. 돈은 네. 찾으면 그분들이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그리고 그 물건이 왔을 때 그분한테 연락을 한단 말이야. 아, 이런 좋은 물건이 있는데 한다. 내가 다 갖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돈이 그만큼 안 되고 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은식 님이 네 맞습니다.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거죠. 나도 자연인이다. 네. 이분은 또 뭐라고 해놨어요? 강남에 오래된 낡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강남에서도 어느 동네가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제가 현재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은 잘 아무리 모르죠. 전문가라고 해도 서울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지도상이나 서류를 보고 또 도시 기본 계획을 보고 개발될 거나 이런 거를 살펴내는 거는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전국을 다지는 못합니다. 일반 부동산도 왜 아파트 앞에 자기 그 관할 구역 있잖아. 자기가 네, 하는 관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했던 지역만 제가 아는 거지. 거기서 했다가 빠져나오면 잘 모릅니다. 하는 지역만 아는 거지. 근데 막 전체적으로 다 부동산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문성근님이 051-866-890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것도 맞는 말씀이신 게 그냥 여기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요? 이런 지역을 알려주세요. 이런 광범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 제가 이런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땅 괜찮을까요? 아니면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번호를 알려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괜찮으세요? 이런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어느 지역에 가면 좋을까요? 이 지역에는 될까요? 이런 광범위한 거는 선생님과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왜 일반인들이 사려는 땅들은 돈이 되기 힘든 땅일까에 대한 해결책 방안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